안녕하세요. 연파길입니다. 나는 솔로 27기 정말 이대로 노잼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가뭄에 비나듯이 정말 간만에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이 상철, 정숙, 옥순, 영수 이 넷이 아주 분량을 진짜 재미지게 뽑아내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이 방송을 보다 보면은 그 패널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그 방송 장면 밑에 폰트 깔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약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상철이 정숙하고 옥순 중에서 결국 옥순을 선택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약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철이 정숙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여주를 주는 거를 알고 있었다. 이런 패널들의 반응 때문에 뭐 상철이 되게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방송에 비춰졌는데요. 이거는 사실 일단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상철이 통찰력 이런 게 아니라 뭐 사실 진짜 막말로 병신이 아닌 이상은 알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동안 정숙이 해왔던 플러팅도 플러팅이지만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정숙이 공용거실에서 상철이 뻔히 옆에 있는데 정숙이 영수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랜덤 데이트에서 영수님이 오셨으면 했다. 근데 일단 그 부분은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정숙은 랜덤 데이트 때 인터뷰 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때도 상철이라고 그랬어요. 정숙에게 있어서 영수가 어떤 관계냐면은 영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른 남자들과 똑같은 상철을 위한 발판 플러스 약간의 가능성. 제가 이전에 리뷰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정숙이 지금 시도하는 거는 상철이란 인형을 뽑기 위한 그 설계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숙은 먼저 상철에게 절대 먼저 표현한 적이 없었죠. 만약에 정숙이 상철에게 적극적인 표현을 했다면 상철이 옥순을 선택하는 결과는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숙이 상철 보란 듯이 상철을 자극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상철은 통찰력 상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상철은 뭐냐면은 회피한 거예요. 회피. 상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터뷰 내용 보시면은 그렇게 솔직하게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보면은 왜 그럼 정숙은 상철이 먼저 다가오길 바랄까요? 정말 정숙이 옥순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숙이 얼마든지 옥순을 이길 수 있고 상철의 마음을 얼마든지 사전에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숙은 이 설계하는 과정, 상철이 먼저 자기에게 다가오게끔 만드는 과정,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정숙이 먼저 적극적으로 상철 너밖에 없어. 나 방송 봐봐. 사전 인터뷰에서 다 네 얘기밖에 안 했어. 그리고 뭐 포항? 그것도 내가 서울 자주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선택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정숙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요. 포항. 상철이 고민 끝에 그래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선택 이유를 생각해야죠. 실제로 만날 때 정숙에게 문제는 포항이잖아요. 이 상철이 먼저 정숙에게 숙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숙이 상철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명분이 달라진다니까요. 명분이 상철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포항이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한 상태로 정숙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 입장에서는 수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철이 먼저 정숙에게 오게끔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정숙이 설계를 하는데 정숙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상철의 위치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다. 정숙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상철은 갈수록 멀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그대로 방송에 나온 겁니다. 결정적으로 상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옥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항이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철이 자신과 정숙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숙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게 큰 거다. 이거는 옥순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거는 제 소설이 아니라 상철과 영수가 전날 밤에 둘이서 진지한 대화를 할 때 분명히 그때도 상철이 얘기했어요. 포항 문제만 없다면 난 무조건 정숙이라고. 근데 왜 이번에 상철은 이런 선택을 했냐? 상철이 뭐 신중하다, 뭐 통찰력이 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상철은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우유부단하고 통찰력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류는 절대 아닙니다. 리스크가 쌓이다 보니까는 그냥 이 상황을 회피한 거죠. 옥순이라는 편한 상대, 자기가 말하는 편한 상대. 전날 영수와도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정숙과 영수가 대화를 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방송을 보시면 상철하고 영수하고 영호가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상철은 정숙이냐 옥순이냐, 영수는 영자냐 정숙이냐, 그리고 영호는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다가 결정적으로 영수가 정숙 얘기를 하니까 상철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나 결정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항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남자들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준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영수가 문제인 거예요. 영수. 제가 봤을 때는 영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상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했다고 하고 또 숙소 들어서 또 엄청나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정숙이라니까요. 옥순이 아니에요. 상철은 그 지난번에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누군가 한 명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배려 아닌 배려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미방송분에서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상철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안다는 거는 상대의 위치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위치란 뭐냐면 영수의 위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유일하게 라이벌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영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항 문제, 영수 문제 이게 다 계속 쌓이니까 리스크가 자꾸 쌓이기만 하니까는 상철 입장에서는 신중한 게 아니라 아 됐다 형님 하쇼 그럼 형님 하쇼 형님이 정숙 만나쇼 이렇게 된 거예요. 반대로 뭐 옥순이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송을 보면서 상철이 정말 옥순에게 정말 설레는 느낌을 저는 못 받겠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정말 설렘을 느끼고 호감을 느낄 때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정숙이랑 대화할 때도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상철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옥순이 되게 편하다면서 동시에 이런 스타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편하면은 진작에 만나봤겠지. 자, 상철은 말씀드렸죠.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우유부단한 성격. 신중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상철 배달의 민족 어플 키면은 메뉴 고르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여자가 약간 앞에 나서서 그런 게 편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옥순 같은 스타일을 안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이 만나면은 지금 그래요. 상대적으로 정숙이 뭐 끼부린다 여우짓이다 해갖고 이분이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는 지금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둘이 만난다면 정말 잘 만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전 이 둘 못 만나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둘이 닮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죠? 자, 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명은 되게 우유부단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옥순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급해진다고. 만약에 둘이 사귀어요. 둘이 사귀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 한 명은 우유부단하고 한 명은 조급해. 될 것 같나요? 이 둘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냥 상대적으로 이 리스크 때문에 피로감이 쌓이는 거에 비해서 옥순이 편하게 느껴진다는 게 진짜지. 저는 말 그대로 정숙이 잘못한 거는 상철의 위치하고 자신의 위치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2대1 데이트 나갔는데 상철하고 옥순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정숙이 상철 한번 쳐다봤다 옥순 한번 쳐다봤다가 힐끔힐끔 하면서 느낀 거야. 본인도 아 뭐가 잘못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숙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상철 말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특히 영수에게 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영수한테 절대 안 갑니다. 그 다음 주 예고편 보니까 막 정숙이 슈퍼데이트권 따려고 막 달리기 시작하면서 막 옷까지 벗어갖고 막 던져버리면서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영수가 아닌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는 상처를 자극하기 위한 발판이기도 했었고 영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순자를 공개 처형하는 과정에서 그 옆자리에 바로 정숙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정숙이 영수를 어떤 표정으로 봤냐면 경멸하는 표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방송 보시면은 아침에 해 뜨자마자 영수가 정수를 만나서 막 대화를 하는데 정숙이 살짝 밀어내는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정숙이 슈퍼데이트권을 딴 건 영수를 위해서 아니다. 그렇다고 정숙이 누구한테 갈까요? 광수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안 가죠. 자, 여기서 정숙이 슈퍼데이트권을 딴다는 얘기는 원래는 상철이 자신에게 오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2대1 데이트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잖아요. 아, 내가 지금 판단을 잘못 내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마 슈퍼데이트 이전에 이건 제 소설인데 상철하고 정숙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옥순이야? 뭐 이렇게 말을 걸 수도 있죠. 그에 대해서 상철이 어떤 답변을 내놓겠죠. 그럼 정숙이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느꼈단 말이야? 나는 항상 너였는데 너는 그렇게 느꼈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상철이 먼저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는 못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일단 슈퍼데이트권을 따고 난 다음에 상철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을 하려는 거 아닌가. 상철의 마음속에는 정숙이라는 미련이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 정숙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뭐 둘이 나중에 다음 주 방송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슈퍼데이트권을 따기 전에. 근데 여기서 상철이 나 외에 다른 남자에게도 뭐 좋은 반응들을 보여서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숙 너의 솔직한 마음을 나에게 좀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그 미련이 향이 첨가된 그런 멘트가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숙이 또 태도가 달라지겠죠. 상철이 과연 철벽을 칠지, 그리고 정숙은 어떤 공격을 보일지 다음 주 방송을 보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팟개론이었습니다.